얼마 전 아들이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숨을 쉬기도 어렵다고 하여 급히 구급차를 타고 관악구의 양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보니 신장에 문제가 발견되어 입원 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 이렇게 젊은 사람도 신장에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힘들구나 하며 30년간 노년 영양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로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사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러분이 60세 이후시라면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몸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건강식으로 믿어온 사과의 숨은 함정이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을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김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좋다고 믿은 음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비슷했습니다. 2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사과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불편하고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당시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조합에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사과를 우유나 빵 또는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밤에 자주 깨서 피로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거의 절반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셨어요.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죠. 하지만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신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사과를 드셨는데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사과를 먹는 시간대와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 사과 한 알이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방패가 또 어떤 경우에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이유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요즘 사과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상담에서 만난 67세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님은 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사과와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상쾌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속이 더부룩하고 밤마다 두세 번씩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영숙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산책도 하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도 피하셨어요. TV에서 사과가 좋다고 하니까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주변 분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 관리에 열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도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 산책 시간을 줄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가 가시질 않아 가족이 걱정 끝에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전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숙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자 영숙님은 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사과 한 개랑 우유 한 잔을 먹어요. TV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지켜왔어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영숙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사과와 우유의 조합이었습니다. 사과의 산이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서 위에 응고물처럼 남아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신장과 순환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김님은 아침 공복에 바로 이 조합을 드셨기 때문에 위장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습관이 10년간 반복되면서 몸에 누적된 부담이 이제야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60대 이후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숙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영숙님은 이후 사과와 우유를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공복에 사과를 1시간 뒤에 우유를 마셨죠. 처음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불과 2주 만에 배의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밤에 깨는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다리 붓기도 많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산책할 때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 피로감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김님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드시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건강을 바꿉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숙님처럼 여러분도 2주 만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사과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를 먹을 때 꼭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십니다. 언뜻 보기엔 영양도 좋고 간편해 보이는 조합이죠. 아침 시간이 바쁘니까 한 번에 영양을 챙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서 응고 현상을 일으켜 소화가 더디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산성 과일과 단백질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소화 속도가 약 30%나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을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처럼 뭉친다는 거예요. 마치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한데 이게 위 속에서 일어나면 소화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어서 이런 응고물을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게 점심때까지도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안 들어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런 잘못된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숙 67세 님도 같은 습관 때문에 속 쓰림과 피로를 느끼셨죠. 처음엔 위험인 줄 알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식사 간격을 1시간만 벌렸더니 증상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주 만에 10년 묵은 속 쓰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사과의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우유는 식후 1시간 뒤가 좋고요. 이렇게 하면 우유 속 칼슘도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이 부담스러운 분은 반드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보세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바로 매운 음식이나 튀긴 음식 직후에 사과를 먹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입안이 느끼하다고 사과를 바로 드시면 위산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특히 전이나 튀김,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입가심으로 과일 하나 먹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소화기 관련 보고에 따르면 기름진 식사 후 산성 과일을 곧바로 먹을 경우 위산 역류 증상이 약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진 음식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성 과일이 더해지면 위산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위벽을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트림도 나오고 가슴이 쓰리고 심하면 목까지 타는 느낌이 듭니다. 박정호 70세 님은 저녁에 전이나 고기 반찬 후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트림과 속쓰림이 잦았어요. 밤에 잘 때도 가슴이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셨대요. 습관을 바꾸고 1시간 후에 드시자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위장을 쉬게 하세요. 그 뒤에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또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식후 즉시 과일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적 있나요? 그럼 바로 이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밤 8시 이후 사과를 먹는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사과를 드시면 수분과 당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이 잦아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자기 전에 뭔가 허전해서 사과 반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년층 대상 수면 연구에서 늦은 밤단 음식이나 과일 섭취 후 수면 질이 평균 25%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속 당분이 혈당을 올리면서 몸이 각성 상태가 되고 수분 때문에 방광이 자극받아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이정자 72세님은 잠들기 전 사과 반 개를 드시다 야간뇨가 심해졌지만 섭취 시간을 낮으로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어요. 한 달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 몸이 활발히 움직일 때 드세요.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에너지 흡수와 소화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침 10시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밤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사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로 입을 달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히 허전함을 달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과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혹시 밤에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이제 사과의 올바른 활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달라지지만 올바른 조합과 시간대를 알면 사과는 완전한 천연 영양제로 변합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과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먼저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사과의 펙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결합하면 장 건강과 눈 건강에 동시 효과를 줍니다. 60대 이후 노안이 오시거나 눈이 침침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요즘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시거나 TV 자막이 흐릿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 조합 꼭 시도해 보세요. 다만 너무 차게 갈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걸로 갈지 마시고 상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갈아보세요. 아침 공복에 사과 반 개와 당근 반 개를 함께 갈아 마시면 장도 깨끗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 조합으로 3년 된 변비가 한 달 만에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과와 삶은 달걀 조합이에요. 사과의 비타민C가 달걀 속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좋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다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셔야 하니까요. 사과 한 알과 삶은 달걀 한 개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는 균형 잡힌 에너지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든든합니다. 빵이나 밥 없이도 충분히 배부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 조합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물질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결합하면 기억력과 뇌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시도해 보세요. 손자 이름이 헷갈리거나 약 먹는 걸 자주 잊으시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된 제품은 피하세요. 원래 상태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맛있는 견과류들은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꼭 무염,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오후 간식으로 사과 한 알과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꿀 조합이에요. 가열한 사과에 꿀을 더하면 위장을 진정시키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운 분들한테 좋아요.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 이 방법 시도해 보세요.
다만 당뇨가 있다면 꿀의 양을 줄이거나 생략하세요.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찐 사과에 꿀 한 작은 술을 더해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도 충분히 익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져요. 기침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이 방법 시도해 보세요.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과와 고구마 조합입니다. 사과의 펙틴이 고구마 속 전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복부 팽만을 줄여줍니다. 고구마 먹으면 배에 가스 차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랑 같이 드시면 그런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밤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오후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삶은 고구마 1개와 사과 1알로 구성된 간단한 점심은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5가지 조합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만 바꾸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함께 다짐해 봅시다. 사과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시간, 조합, 섭취법을 모르면 그 좋은 사과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하고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분간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아침엔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말 것. 식사 직후, 특히 기름진 음식 뒤에는 사과를 피할 것. 밤 8시 이후엔 사과보다 따뜻한 차로 마무리할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듭니다. 김영숙님은 이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 피로가 없어졌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배운 5가지 황금 조합,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만 바꾸고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사과 1알,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김영숙님처럼 1년 동안 고생하실 수 있어요. 사과는 여전히 우리 몸의 친구입니다. 단 그 친구를 제대로 대접해줘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사과를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위장이, 그리고 온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에 강하고 신장을 지켜주는 또 다른 과일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사과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